안녕하십니까. 커말 1급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2015년 2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소한 문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만 잘 들으시면요. 새로운 기출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생소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번 회차에서는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한 몇 문제 정도 되는지 과목별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에서는 한 3문제 정도 그렇게 나왔고요.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6문제,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3문제가 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일반은 20문제 중에서 17문제는 그래도 쉽게 나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스프레드시트 일반은요, 항상 조금 어렵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과목 중에서는 스프레드시트 일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기 전 꼼꼼하게 한번 정리하시고 그렇게 시험장 가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보기 메뉴에 내용을 선택했을 때 각 파일이나 폴더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실습을 하시고 좀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탐색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자, 보기 메뉴에 가시면요,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오른쪽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그 정보들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stall.log라는 이 파일의 유형이 무엇인지, 자, 텍스트 문서가 되고요. 그리고 수정한 날짜는 언젠지,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요소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보시면은 수정한 날짜, 파일의 크기, 파일의 유형까지는 맞고 디스크 여유 공간은 여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PC 업그레이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램이나 ODD를 설치할 때 접근 속도의 수치는 작은 것이 좋다. 자, 여기서 ODD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CD 드라이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CD 드라이브.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는 주변 기기를 ODD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램이라든지 ODD를 설치할 때는 접근 속도의 수치는 작은 것이 좋다. 자, 여기서 접근 속도란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갈 때 이렇게 접근하는 속도가 수치가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건 작은 것이 좋죠. 1초, 2초, 3초라면은 3초보다는 1초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는 연결 방식의 종류와 버전을 확인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자, 여기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은 메인보드입니다. 자, 메인보드에 하드디스크도 연결하고 램도 연결하고 CPU도 연결하고요. 각종 장치들을 여기다가 다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을 하는데 그럼 메인보드하고 그 연결하는 방식이 같아야만 하드디스크라든지 각종 장치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방식의 종류하고 버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3번 CPU 클럭 속도는 높은 것이 좋다. 자, CPU의 클럭 속도, CPU의 속도의 단위를 표현할 때 클럭 속도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0메가 헤르츠다, 200메가 헤르츠다, 메가는 지금 잘 쓰진 않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헤르츠라는 단위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헤르츠가 클럭 속도를 뜻하는 거고요. 이 헤르츠는요, 높을수록 속도가 좋은 겁니다. 빠른 겁니다. 자, 그래서 클럭 수가 높을수록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램을 추가할 때는 기존의 것보다 더 많은 핀 수의 램으로 추가한다. 자, 핀의 수를 많이 크게 한다라면은 램의 성능이 높아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램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램의 그 핀 수는요,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핀 수에 맞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핀 수가 많다고 그래서 램의 성능이 더 높아진다,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메인보드에 호환되는 핀 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활용 분야에 속하는 것은,
일단 뭐 신기술 용어가 나왔는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SN,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는요, 필요한 모든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해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구축, 활용토록 하는 통신망이다. 자, 이 키워드 중에서 뭐 RFID, 이걸 전자 태그라고 얘기를 하죠. 전자 태그라든지 뭐 센서란 얘기, 네트워크란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 예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USN 기반의 소방 장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산에 불이 났다,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대부분 눈으로 판단하죠. 근데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제 그 불이 났을 때의 그 시점을 빠르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산에다가 센서, 그러니까 전자 태그를 RFID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뿌려서 자, 이 전자 태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어떤 온도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온도를 감지를 하고요. 어떤 동물의 그 움직임을 또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다라는 그 어떤 그 상황을 전자태그를 통해서 신속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산에 어떤 지점에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신속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USN 기반의 어떤 그 소방 장비, 설비,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충 느낌 아시겠죠? 개념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그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활용하는 분야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각각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더링은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휴대폰을 모뎀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모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라든지 뭐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해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외에 있을 때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스마트폰에 테더링 기능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잡히게 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텔레매틱스는 자동차하고 무선 통신에 결합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무선 통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차량에서 무선 인터넷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텔레매틱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구글에서도 만들고 있고요. 자, 이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 스스로 이제 운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교차로가 있으면은 자, 이 교차로에 어떤 그 태그라든지 센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이 자동차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 다른 이제 상대방 차들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신호도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어야만 무인 자율 주행이 가능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USN의 개념하고 비슷하죠. 활용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뭐 휴대폰, 노트북, 뭐 이어폰, 뭐 헤드폰 이런 휴대기기를 서로 연결해주는 근거리 무선 기술을 이제 블루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고포는 뭐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용어인데요. 정보의 내용을 주제별이나 종류별로 구분하여 메뉴로 구성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이미지면 이미지, 동영상, 지도, 뉴스, 도서 이런 식으로 주제별,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고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암기하실 때는 구글의 G, 고포의 G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셀서식 대화 상자의 맞춤 탭에 텍스트 방향에서 설정할 수 없는 항목은 자, 셀서식 하시면요. 맞춤에 보시면은 텍스트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이 방향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텍스트 방향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거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잘 사용하진 않고요.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텍스트 반대 방향으로 이거 틀렸습니다. 다음 중 엑셀과 액세스 간의 데이터 교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엑셀에서 액세스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어떻게 가져옵니까? 보통 데이터 탭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죠. 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면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있죠. 자, 기타 원본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 가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가 있는 경로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뭐, 제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개념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디렉터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액세스에 이제 테이블과 이런 필드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약 수정을 한다라면은 그 외부 데이터가 수정이 된다라면 여기도 같이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2번은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액세스 원본 데이터하고 이렇게 동기화, 서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액세스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면 액세스 파일의 특정 테이블만 선택하여 가져올 수 있다. 특정 테이블의 특정 필드까지 여러분들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엑셀의 데이터 탭 연결 그룹에서 속성을 클릭하면 기존 액세스 파일의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외부 데이터하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액세스 파일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속성을 변경을 하려면은, 자, 연결되어 있는 이 영역에다가 선택을 해주시고요. 속성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만일 다른 셀을 선택하면 속성은 비활성화 됩니다. 자, 속성을 클릭을 하시면요. 외부 데이터 속성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사항을 여러분들 설정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외부 데이터에 자,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여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1번, 엑셀 통합 문서를 열 때 액세스 데이터에 연결하려면 보안센터 표시줄을 사용하거나 통합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둠으로써 데이터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된다. 자, 외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열게 되면은, 자, 보안 경고라고 이렇게 표시줄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이제 콘텐츠 사용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외부 데이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 연결이라는 것은 편리하지만은 보안상의, 취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 외부 데이터가 문제가 없다, 사용을 하겠다라고 콘텐츠 사용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거나, 자, 통합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둠으로써, 데이터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바닥글 영역에 페이지 번호를 인쇄하도록 설정된 여러 개의 시트를 출력하면서 전체 출력물의 페이지 번호가 일련 번호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문제 자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시트가 뭐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통합 문서에. 그러면 첫 번째 시트에는 그 페이지 번호가 1, 두 번째 시트는 페이지 번호가 2, 세 번째 시트는 페이지 번호가 3, 이런 식으로 일련 번호로 이어지게 인쇄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개의 시트가 있는데요. 이 3개의 시트에서 일단 페이지 바닥글을 한번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자, 페이지 바닥글을 페이지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할게요. 자, 시트 1도 그렇고요. 자, 시트 2에도 동일하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시트 3에도 설정을 할게요. 자, 결과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 1에서 만일 인쇄를 해요. 자, 인쇄 미리 보기 가게 되면은 첫 번째 시트가 되기 때문에 1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트를 만일 출력을 한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트도 이게 2페이지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1페이지로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페이지가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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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련 번호 형태로 해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트를 이제 인쇄를 하게 되면은 이제 1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묻는 겁니다.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자, 인쇄에 가서 우리가 인쇄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택한 시트, 그냥 시트만 인쇄되도록 그렇게 인쇄 대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통합 문서로 선택을 하게 되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PDF로 제가 변환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 나오죠. 첫 번째 시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2페이지 나와요. 자, 세 번째는 3페이지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순차적으로 일련 번호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방법은요. 시트를 그룹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트 3개를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트하고 그 다음 마지막 시트를 Shift 키 누르고 같이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위쪽에 이렇게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인쇄 미리 보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아래쪽에 3페이지 중에 1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페이지 이동을 해볼게요. 2페이지 나오죠.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시트 1에서 페이지 설정에 갑니다. 페이지 설정에 가서 시작 페이지 번호가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1페이지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 1은 1. 자, 그 다음 시트 2는 2로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트 3은요. 또 3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트 3을 출력하면은 자, 3페이지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트, 두 번째 시트, 세 번째 시트까지 각각을 출력을 하면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2번, 4번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일련 번호로 출력을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메뉴에. 다음 중 아래 프로시저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서브에서 엔드 서브까지는 프로시저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고요. 실제 수행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dim 해서 as integer 해서 k란 변수가 선언이 되었네요. 자, k란 변수를 사용을 하겠다. 형태는 형식은 인티저다. 자, 변수의 형식은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형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k란 변수를 이제 아래쪽에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do 해서 loop까지 해서 while. 자, 이것은 반복문인데 조건이 true일 동안만 반복 실행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할 처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K라는 값을 알고 있어야만 이 조건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3보다 작으냐라는 조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K는 얼마다라는 것을 처리하는 처리문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지 K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K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죠. 선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K라는 변수는요, 0입니다. 0. 그래서 변수의 초기값을 지정하지 않으면요, 기본적으로 0값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K는 0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진행 절차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가 여기서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0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do while 문 들어갑니다. 자, K 3보다 작다. 자, 그럼 K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 3보다 작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true가 되죠. 이 조건이 true가 되는 거예요. true가 되면 아래쪽에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첫 번째 셀에서 offset은 상대 위치예요. 행렬의 상대 위치가 이제 떨어져 있는 그 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1행, 2행, 3행이죠. 현재 A 첫 번째는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위치에서 상대 위치를 찾는 거예요. offset이 현재 K가 0이 되기 때문에 0,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이죠. 행렬. 0행. 자, 행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열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열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B의 첫 번째. 그래서 B의 첫 번째에다가 10을 대입하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이 이렇게 들어가라. 그런 이제 처리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K는 K 플러스 2가 되었죠. 그럼 2가 되었어요. 자, do while 문 들어갑니다. 자, K가 3보다 작으냐? 2가 되기 때문에 맞죠? true가 됩니다. 다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K는 2가 되기 때문에 2,1이 되죠.
자, 이행. A,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자, 이 위치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 행은 2행이지만 열이 또 1이네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위치가 되겠네요. B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10을 또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K가 또 2가 증가되면 4가 되겠죠. 근데 4를 가지고 여기 조건 판단하니까 false가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의 첫 번째 10, B의 세 번째 셀에 10이 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여러 워크시트를 선택하여 그룹으로 설정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시트를 하나 선택했을 때와 시트를 이렇게 그룹으로 선택을 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위쪽에 보시면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엑셀 창의 맨 위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라고 표시된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뉴가 비활성화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 보시면 그룹 상태에서 도형이나 차트 등의 그래픽 개체는 삽입되지 않는다. 자 그룹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 탭에 가시면은 삽입에 가시면은 표라든지 뭐 도형, 그림, 차트 이런 것들이 다 비활성화됩니다. 자 비활성화 된다는 것은 그 삽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트 하나에다가 대입하는, 시트 하나에다가 이런 이제 각각의 그래픽 개체들을 삽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동시에 삽입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번, 그룹으로 설정된 임의 시트에서 입력하거나 편집한 데이터는 그룹으로 설정된 모든 시트에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그래픽 개체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그룹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트 1에 A 첫 번째 셀에다가 1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시트 1에도 A 첫 번째 셀에 입력이 되고요. 시트 2에도 A 첫 번째 셀에 1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으로 설정된 모든 그 셀에다가 값이 동일하게 입력이 되고 또 편집이 되는 거예요.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그룹 상태에서 여러 개의 시트에 정렬 및 필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조금 전처럼 데이터에 가시면은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 A 첫 번째에서 C 여덟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영역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한 경우 서식이 적용되는 셀의 개수로 옳은 것은 자,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 선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복. 자, 중복되는 값만 서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A 첫 번째에서 C의 여덟 번째 영역에서 중복되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합격 이런 거 합격 이거 중복되죠. 그다음 불합격도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셀 서식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지정되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고요. 개수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2, 14, 1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SQL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얼터 테이블, 고개, 그리고 드랍, 취미, 캐스케이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하나의 이제 SQL문이 되는 겁니다. 자, 설명 좀 드려볼게요.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잖아요. 그죠? 테이블을 만든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회원 테이블을 만든다. 뭐 고객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은 뭐 고객의 이름, 고객의 코드, 뭐 주소,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을 필드로 만들겠죠. 속성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만들었다가 연락처 필드가 필요 없어요. 혹은 뭐 주소, 뭐 코드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필드가 속성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 구조를 변경을 해줘야겠죠. 테이블의 구조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이제 SQL문이 얼터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얼터 테이블은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고객 테이블에 고객 코드하고 취미로 속성이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얼터 테이블 하고요. 고객. 자, 얼터 테이블 뒤에는 이제 테이블명이 들어갑니다. 고객. 자, 고객 들어갔고요. 자, add는 뭐예요?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추가. 그러니까 속성을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락처를 추가한다. 자, 캐릭터 18자리. 문자로 18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이제 속성이 추가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SQL문을 실행하고 난 뒤에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고객 코드, 취미에서 연락처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랍하게 되면 지워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랍 취미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취미가, 이제 속성이 제거되고요. 고객 코드 속성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취미, 드랍 취미까지 하고 캐스케이드가 붙었죠. 자, 캐스케이드는요, 연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거할 개체를 참조하는 다른 모든 개체를 함께 제거한다. 그러니까 취미를 제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취미를 제거하는데 캐스케이드가 붙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테이블에서 이 취미하고 연결되어 있는 속성이 있다라면 그것도 연쇄적으로 같이 삭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객 테이블에 구조적인 변경이 발생한다. 맞죠? 2번, 취미 필드, 취미 속성을 고객 테이블로부터 삭제한다. 맞고요. 캐스케이드는 해당 필드와 연관된 다른 테이블의 내용도 삭제하는 옵션이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제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고객 테이블이 수정되면 취미 테이블의 내용도 같이 수정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고객 테이블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취미는 테이블이 아니고 속성, 필드가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속성 시트 창에서 하위 폼의 제목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하위 폼을 만들잖아요. 하위 폼 만들게 되면은 하위 폼 위쪽에 이렇게 제목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레이블이죠.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속성 시트에서 캡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캡션을 바꿔주면요, 이 값이 바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고요. 캡션에다가 1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 값도 바뀌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속성 시트 창에 표시되는 각 탭에서 설정 가능한 속성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요. 이거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암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텍스트 상자는요, 보고서에서 텍스트 상자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폼에서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속성이 조금씩 달라요. 자, 현재 폼에서 텍스트 상자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텍스트 상자에서 형식 탭이 있고 여러 가지 탭들이 있죠. 이때 속성들을 사실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고요. 이번에 출제된 문제들이 다시 출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 그냥 이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폼에서 텍스트 상자하고요. 자, 이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 텍스트 상자하고 속성이 조금씩 달라요. 자, 지금 형식, 그러니까 보고서에 있는 텍스트 상자의 형식 탭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형식 탭에 보시면은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죠. 속성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요. 자, 폼에 가게 되면은 폼의 형식에 가면요. 자, 중복 내용 숨기기가 없어요. 보고서에는 있는데 이제 폼에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상자가 보고서냐 폼이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만 여러분들 좀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자, 형식 탭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은요, 이건 데이터 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유효성을 검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데이터를 검사한다는 뜻이지 형식은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 탭에 IME 모드하고 하이퍼링크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기타 탭에 IME 모드가 있고요. 형식 탭에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3번은 맞는 거고요. 4번에 이제 데이터 탭에 데이터 시트 캡션하고 기본값. 자, 기타 탭에 데이터 시트 캡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